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일요일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전략들, 여러 가지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일정들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스터디 같이 하는 이제 시간인데, 오늘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7시 20분이고, 저녁도 지금 안 먹고, 뭔가에 좀 몰입돼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많이 쓰려고 오늘 이제 영상에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또 뭐 정리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건 나중에 좀 심화학습 쪽으로 따로 좀 떼서 이제 스터디를 아마 같이 해드릴 것 같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어떤 이슈나 뭐 이런 어떤 섹터에 대한,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말씀드렸죠. 메이저 수급이 좀 이동했다. 이동하는 흐름이 좀 보였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했고,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상간에 이제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했던, 급등했던, 뭐 게임, 메타버스, NFT 콘텐츠 관련주들 쪽에서의 메이저 큰 손들의 어떤 차익 실현이 이제 뚜렷하게 보여졌다는 얘기를 제가 금요일 날 들었죠. 마감 영상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전략들을 또 이제 바꿔나가든지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는 수급이 결국 이제 어떤 메이저 큰 손들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이제 추적을 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올리는, 그게 이제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말 상간에 이제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 그거 6편인데 저도 한번 싹 그냥 봤어요. 중간에 좀 졸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전 세계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콘텐츠에서 1등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메이저들이 차익 실현을 하겠구나. 그걸 보고 이제 대중들은 또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뭐 그다음 또 제2의 또 오징어 찾다가 이제 제2의 오징어가 이제 지옥인 것 같은데, 그다음 또 뭐가 없나 하면서 이제 뭐 제2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메이저 입장에서는 대중들에게 안전하게 좀 차익 실현하는 어떤 선택들을 할 것 같고, 금요일날 이미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아마 쳐낼 거고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게임주, 메타버스, NFT 콘텐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대중들은 이제 살려고 할 거고, 이제 메이저 큰 손들은 이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도를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면서 거기에 따른 액션을 취하는 거는 대중 투자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흐름들, 그리고 뭐 그들이 우리 이익 실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지, 그런 패를 읽을 수 있어야지 이제 주식시장에서 뒤통수 안 맞고, 큰 손실 안 보고 위에서 이제 총알바지 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 혹은 이제 주식시장 전체가 계속 끊임없이 상승만 한다면 상대 없이 그냥 같이 돈 버는 거니까, 자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거지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테마군,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으로 들어갈수록 급등했다가 또 이제 빠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구도를 잡고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또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짧은 기간에 보다 더 많은 수익, 높은 수익,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방식들 통해서 이제 돈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구도 안에서 이제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하고 매수 매도를 하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이제 기준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풀어나가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어떤 내용들, 전략들 시장 한 주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미국장 금요일 날 미국장부터 이제 마감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0.4% 올라서 신고가입니다. 예, 또다시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입니다. 야, 근데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신고가 내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체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을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예, 이제 깊이 있게 좀 팠거든요. 예, 굉장히 저 같은 경우 뭐 몰입이 돼 있으면 밥도 안 먹을 정도가 되니까, 예, 지금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 기간 상승세 자체가 미국 시장이든 이제 한국 시장이든 그런 기조의 흐름이 꺾이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섹터와 종목을 선택하는지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 제가 이제 조금 결론 내리고 정리한 내용은 조만간 심화학습으로 제가 한두 시간짜리 영상을 아마 만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들게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 지어놓고 이제 접근하는 게 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뭐 금리 인상한다 해가지고 뭐 경기가 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라든지 매도하는 액션을 취한다든지 시장을 떠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이렇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영향을 냈고, 다우는 0.7% 빠졌네요. S&P는 0.14% 정도, 뭐 보합 정도. 그래서 다우가 좀 많이 밀렸고, 유가 빠진 것 때문에 이제 그 다우 쪽에 이제 에너지 기업들, 산업재 에너지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밀린 것 같은데요.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는 사실 WTI 나쁘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이 유가나 산업재, 유가가 뭐 크게 오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막 급락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조 하에서는 유가 자체의 어떤 중요도, 그리고 유가가 쉽게 떨어지기 힘든 이 에너지 시장, 특히나 이제 친환경으로 간다 해가지고 에너지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에너지 가격 자체가 사실상 떨어지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에 대한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캐펙스 투자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면 뭐 태양광, 풍력, 뭐 수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이 유가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어떤 기조의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구도 잡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는 좀 일시적으로 빠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S&P 상승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나스닥 쪽에서 이제 테슬라가 3.7%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4% 상승. 해외 주식 차트. 와, 신고가네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특정 섹터 군 해가지고 계속 가고, 지수는 뭐 약간 옆으로 길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활발하게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넘치는 유동성 자체가 어디 떠날 수는 없어요. 시장을 떠날 수는 없고, 자산시장에 밖으로 떠나가지고 은행으로 회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도고 상당 기간이기 때문에, 제로금리인데 여기서 금리 뭐랄까요, 0.25% 0.5% 올려봤자 자산시장의 이동이 거대하게 벌어지긴 쉽지 않다 보고요. 그리고 긴축으로 가는 것도 아닐 거고, 당연히 이제 뭐 과열을 시키는 차원의 금리 인상은 뭐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자산시장을 붕괴시키는 방향의 어떤 긴축 기조로 가기보다는 과열을 좀 시킨다든지 누그러뜨리는 수준으로 아마 전개될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 자체도 어쨌든 뭐 어떤 고점기는 내년에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붕괴하는 흐름까지 전개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에 베팅하면서 그 안에서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찾아내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는 게, 자금을 집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애플도 보시면 신고가네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 그래서 이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신고가 흐름에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또 동참하는 것 같고, 넷플릭스도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이어가는 흐름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금요일 날 좀 두드러졌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7.8% 요 영향으로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시세도 월요일 날 아마 좋을 걸로 좀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내용은요,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리포트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은 이제 뭐 에버코어가 내년 상반기 실적 둔화가 가격에 반영되었다면서 주가는 곧 상승할 것이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뭐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자금을 돌리고 수급의 이동이 좀 벌어지는 흐름 속에서 너무 이제 눌려 있었던 것들이 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메타버스 산업이 기업의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상승했다. 뭐 하여튼 성장하는 산업의 어떤 주요 종목이긴 하지만 그냥 뭐 뭔 얘기만 해도 그냥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네요. 어쨌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 이렇게 또 신고가 영역을 계속 내어주면서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괜찮은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조용 이제 부회장이 미국에 이제 넘어가서 뭐 파운드리 공장 어디다 할지 이런 것들 구체화된 거를 확정 발표할 거라고 뭐 지난주에도 이제 주말에 나오고 했는데, 뉴스가 아직까지 이게 이제 확정돼서 발표 안 되고 있죠. 근데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유력하다 해가지고 뭐 이번에 또 이제 또 가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어쨌든 요거 발표되는 부분이 반도체 업종에 특히나 이제 그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높은 그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미리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정 부회장이 넘어간 게 반도체에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 한번 한 주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금요일 날은 그래도 0.8% 오른 채 마감하면서 그래도 다음 주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만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강하다. 떨어진 게 거의 없다. 계속 이제 그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써나가는 기조가 되고 있고, 이평선 다 위에 붙여놨다. 21선, 5일선 바로 밑에 다 두고 신고가 영역에 금방에 다가갔고, 최근에 게임주 돌리고 2차전지도 계속 상승하면서 막 이런 움직임 나왔고, 좋은 움직임 나왔고, 바이오가 제일 지부진했는데, 바이오가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고 바닥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가지면서 금요일날 수급이 세게 들어왔죠. 셀트리온도 금요일날 호재가 있던 건 아닌데 금요일날 같이 튀어 올랐잖아요. 섹터 동반한 섹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삼성 바이오도 6% 상승했고, 결국 이제 바이오 전체 섹터에 대한 센티를 조금 높여가는 수급의 이동이 본격화되는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코스닥의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낸다면 그 흐름의 어떤 가속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을 준비해서 반도체와 바이오가 가장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포트를 형성해 놨는데, 어쨌든 바이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코스닥이 또 신고가의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이렇게 저점대를 형성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 지수도 저점대를 형성하면서 금요일날 지수 이제 업종 지수에서 3.8% 상승.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에 이제 게임 업종, 이제 디지털 컨텐츠 업종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게임들이 다. 거의 이제 고점 부근에 좀 다다랐다 보여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날 메이저의 어떤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뭐 여기가 딱 고점이다 이렇게
점 찍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수급이 좀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전략상 해보시고, 콘텐츠,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몰려있는 게 이제 오락문화 이제 업종인데요. 요것도 이제 이틀 연속 이제 음봉이 전개되면서 고점 영역에서 어떤 차익 실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5G는 강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쳤습니다. 4.3%. 그래서 5G는 이제 턴을 하는 움직임이 좀 전개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이동이 명확하게 금요일날 땅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인식하면서 다음 주를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제가 볼 땐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게임주도 좀 꺾일 때가 됐는데, 메이저 이탈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신작이 이제 출시됐죠, 다. 뭐 NC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이제 출시가 됐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적인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약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스타라는 게임 최대 쇼 행사죠. 이게 이제 굉장히 성행을 이뤘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게임사는 트렌드를 재확인했다 하면서 뉴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주요 게임사들 다 참여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NFT 쪽으로 다 뭐 기업들이 선언하고 하겠다 뭐 이러면서 시장에서도 환호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도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적인 약간 좀 둔화되는 흐름에서 메이저들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이거 벌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선언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면 게임사들이 뭐 우리도 뭘 할 겁니다. 계획들을 발표하거나 그 일정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또 반영되고 수급이 붙으면서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다 지금 실현된다든지 나중에 실적으로 따라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당겨가지고 주가 상승 보인 거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뭐 매도하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메이저 입장에서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선수들은 이제 대중이 취해 있을 때, 파티장에서 춤추고 있을 때 미리 이제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쪽이 선수들이죠. 선수들은 좀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메타버스, NFT, 뭐 게임, 콘텐츠. 그래서 가장 환호하는 지점, 가장 막 극점에서 막 그런 지점이 이제 메이저들이 나오는 시점이고, 대중들이 오히려 뛰어드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이제 지옥이라는 드라마 저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재밌는데 저는 조금 약간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메시지는 있었으니까, 메시지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소재가. 그래서 괜찮게 저도 보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하루 만에 넷플릭스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콘텐츠 주식이 내일 장 초반에 움직임이 뭐 강하게 칠 수도 있는데, 그 구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막 주식시장에 수급이 막 몰아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매집을 했던 측들, 메이저 선수들 입장에서는 매도의 적기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인식하시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주식은 반대로 해야지 이제 안전하게 실현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준들이 딱 명확히 박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관련 섹터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시세에는 선반영된 측면이 크다. 어찌됐든 이거를 만든 회사를 자회사로 끼고 있는 J 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옥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는 세게 쳐서 뭐 대중들이 확 밀어붙이는 그런 지점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지점 자체가 고점권을 형성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제 25일 날에는, 다음 주 25일로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어요. 왜 이제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할 거라고 뭐 계속 이제 얘기를 구두 개입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그렇게 언질을 계속 해왔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간략하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이제 깊게 좀 생각해보고 이제 판단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대선이에요. 내년 대선 이제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자금이 이제 돈풀기의 어떤 흐름들이 펼쳐집니다. 선심성 어떤 돈풀기 또 공약들 특히나 이번에 뭐 여권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뭐 전국민 뭐 지원금,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 준다고 하고 또 이제 뭐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가 이번에 코로나 때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 50조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추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공약이 다시 뭐 걷어들일 수도 있고 뭐 비판에 봉착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든 정권을 이어가는 흐름이든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돈풀기라든지 내년도 예산도 한 600조 이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슈퍼 예산이라 불리죠. 그만큼 확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를 이제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상승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가상화폐든 해서 자산시장의 어떤 과열을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도 이제 막 많이 상승했지만 돈풀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자산시장이 또 이제 상승하거나 이제 그렇게 과열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제적으로 미리 자산시장을 좀 눌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이렇게 좀 올려야 되는 어떤 유인을 분명히 또 갖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선택하더라도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뭐 자산시장의 붕괴라든지 뭐 꺾이는 흐름, 뭐 긴축으로 가는 흐름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건 이제 돈을 막 걷어들여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약간 자산시장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이게 건전하게 또 생산시장으로 가가지고 또 뭐 기업들 실적 올려주고 또 고용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산으로 막 가가지고 B2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돈을 대선으로 인해서 뭐 더 풀고 하면 이게 또 이제 이쪽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상하는 기조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건전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자산시장,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라는 부분, 인상하더라도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자산시장이 더 상승할 거를 정부나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랄까요? 더 건전하게 갈 수 있는 좋은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좀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미국도 이 바이든 2차 인프라법을 성탄절 이전에 반려 목표로 가지면서 뭐 엄청난 수천조 규모의 이제 그 이제 인프라 이제 투자안이죠. 경기 부양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금리를 통해서 이제 조절하거나 또 양정화나 하는 것들은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재정 정책이죠. 정부단의 어떤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이게 결국 돈 푸는 거잖아요. 돈 푸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가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조금 누그러뜨려는 어떤 액션들을 뭐 옐런이든 이렇게 막 금리 인상 필요하다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인플레는 거슬릴 수 없고요. 이런 흐름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의 어떤 정책들이 가야 될 거고 인정하고 가야 되고 주식시장에도 부동산 시장이든 자산시장의 상승을 좀 거스를 수 없는 지금 대세가 지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YG 엔터 이제 컨텐츠 쪽, 뭐 엔터 쪽, 뭐 이런 쪽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JYP 엔터도 5.8%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좀 좋진 않은 21선 붕괴하는 흐름이 좀 전개됐었고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말에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누구죠? 이수만 이제 회장의 지분을 6천억에 또 이제 CJ가 이제 사간다는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왔나? 여기 기사 있네요.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낸 건데 CJ가 6,300억을 들여가지고 SM엔터 인수 눈앞이다 해서
이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까지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또 단독으로 나왔다는 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겠죠. 어쨌든 이수만 회장이 이제 6,300억 지분을 사는 걸 양약서 MOU를 맺었다. 18%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지분 가치 한 2배 정도를 주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CJ가 굉장히 이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굉장한 뭐랄까 승부수를 좀 띄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자신 지분 팔아서 뭐 와이너리 같은 거 사는 거 보면서 뭐 언젠가 좀 팔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전부 털고 이제 나가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됐잖아요. 이런 기대감을 갖던 게 현실화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고점을 형성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서 계속 메이저가 팔았겠죠. 선수들이. 이게 안 그랬으면 치고 달렸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풀 꺾이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게 분명한 수급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J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시초가는 높게 형성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 하이브도 이제 요건 중장기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투자자라면 저는 이제 매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코멘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실행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뭐랄까요? 이제 그러면 그러고 이제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죠. 뭐 두루뭉실하게 이제 하진 않으니까. 매도하면 매도하고 홀딩하면 홀딩하는 거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두루뭉실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투스 4.6%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권역의 어떤 형태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번 주 말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NC도 이제 1.3% 중장기 평선 여기 조금 저항에 이제 봉착해 있는 상황이죠. 서울옥션도 이렇게 고점권역에. 저는 이제 서울옥션 보면서 좀 당황했던 거는 야 이거 이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투신하고 여기 연기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샀잖아요. 야, 밸류, 이 밸류에 와 여기서 이 정도를 사자 낀다. 뭐 5년, 10년 내다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야, 왜 이렇게 여기서 밑에 실컷 있었는데 왜 밑에서 안 사고 여기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남의 돈 갖고 되게 과감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고점권이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볼 땐 고점권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수급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투신해서 막 사네요. 메타버스나 뭐 게임이나 이런 뭐 NFT나 이런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냥 사야겠죠. 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과거 이제 12년 전에 미래에셋 펀드가 광풍이 불었을 때 아니 뭐 두산중업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게 OCI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게 펀드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니까 아니 가격이 높아도 계속 사는 거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도 기관이 들어오는데 이걸 팔 이유가 있어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을 압도했던 그런 섹터군들이 어느 정도는 고점권역의 어떤 형태들이 좀 나타났다는 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 저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 이런 것들 들고 있다가 뭐 꼭대기에 판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고점권역에 대한 얘기들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차곡차곡 이 실현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이노텍은 이제 워낙 대장주죠. 메타버스 이쪽에 대장주고 추세적인 강화 계속되고 있고 기아라든지 뭐 현대차 이런 것들도 이제 저점을 다지는 형태로서 MC넥스도 이제 거의 뭐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전개됐고 LIG 엑소는 완전히 뭐 추세를 막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3.7%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21선 깨진 않잖아요. 지지를 받는 흐름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제히 이제 다지는 흐름들, 그리고 삼성바이오 6% 튀면서 중장기 평선을 살짝 깨긴 했지만 다시 이제 위로 솟구치는 형태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적으로 좀 돌면서 일단 큰 애들부터 큰 종목부터 이제 움직이고, 뭐 에스팜도 이제 작은 기업은 아니죠. 여기서 저점을 다지면서 툭 이제 밀어 올리는 형태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네요. 알테오젠도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이제 뭐 턴을 할 때가 분명히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고, 반도체 이미 뭐 이제 턴을 하는 흐름들, 뭐 ISC 이런 것들 좀 강조 많이 들었는데 5G 아니 그 DDR5 이런 쪽으로 이제 좋은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통해 가지고 턴을 하는 모습들이 좀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결국은 시장 수급의 어떤 변화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 반도체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금융투자 은행 쪽에 대한 위클리 리포트인데요. 은행도 이제 우상향의 기조의 흐름이 좀 높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급등하는 그런 섹터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권이 또 이제 12월 달에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요 새로운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아마 부각이 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업종에 대한 부분도 나쁘진 않은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이슈도 이제 이런 섹터군에 대해서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한 퍼 자체도 KB 부분부터 해가지고 3배에서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뭐랄까 좀 저밸류라는 어떤 메리트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짧게 얘기 드리려 했는데 다음 주 전략 시간도 30분이 좀 넘어버렸네요. 어쨌든 메이저 수급의 어떤 이동에 대한 인식을 이제 주 말미에 이렇게 좀 확실히 좀 보게 됐고,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해서 다음 주 전략에 좀 녹여내면서 조금 더 민첩한 액션들을 취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수익률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한 어떤 투자 전략에서는 분명한 어떤 인플레이션 시대의 어떤 전략들, 그리고 자산 시대, 이제 자산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업종별 어떤 흐름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에 좀 현명함을 더하면, 지혜를 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 이런 변화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전략에도 좋은 어떤 성공 투자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심학산 또 열심히 또 학습하고 분석해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